안녕하십니까. 세바시 인생질문 구범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룬선 작가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알아서. 차룬선 작가님은 세바시랜드에서 인물화 드로잉이라는 과정을 열고 계신 분입니다. 차오룬선 작가님에게 던질 질문은 1권의 5번 질문입니다.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네. 뭔지는 알겠어요. 네.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메인 질문에 또 3개의 서브 질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서브 질문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릴 적 당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의 두근거림은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네요. 이건 뭐 우리 작가님이 그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때를 좀 회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두근거리는 게 그림이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다른 것도 많지만 그림이 유독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어릴 때는 그 학교에서 책 교과서 구석에 막 낙서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낙서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낙서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낙서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었는지 진짜 하루 종일 낙서를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낙서라는 거는 그림인가요? 그러면 그림이기도 하고 만화나 뭐 그림. 네네 만화이기도 하고 그때 또 느낌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를 그런 막 많은 낙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낙서를 해봤을 때가 제일 어렸을 때 이제 즐거웠었던 경험이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림을 계속 해왔으니까 조금은 다른 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전에 디자이너로도 이제 일을 했었고 지금도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업적인 이제 디자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보통은 막 너무 즐거워서 막 가슴이 설렌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그리는 그림들을 좋게 봐주셔서 이제 뭐 제 그림으로 뭐 어떤 브랜드 협업 요청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은 뭐 그거를 진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이 그림 자체가 내가 굳이 상업적 미술을 하지 않아도 내 그림 자체가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게 요즘 새삼 낙서로 시작했던 게 꽤 다른 분들이 가치를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기분이 요새는 좋죠. 네. 우리가 무슨 디자이너면 이제 뭐 내가 회사에 속했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도 어떤 일을 받거나 했을 때는 남이 원해서 내가 그려주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 다른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기분이 막 두근두근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진짜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지 않았을 때 경계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를 위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벌 일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을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계에서 괴리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해서 막 되게 어마어마한 기업에 광고를 만들다든지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제 그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갈증 같은 것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 예술적인 뭐 활동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게 나의 두근거림이군요. 네, 제가 디자인을 옛날에 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한다기보다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그림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많이 작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면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거에서 행복을 많이 찾았었던 것 같고, 어쨌든 어떤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으니까 그거를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찾아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타협하는 과정에서 찾아간다.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하군요. 그럼요. 네. 뭐 그냥 우연히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게 와봐! 이런 일은 없군요. 네, 만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기획서를 그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 기획서. 네, 그래서 어필을 해서 이게 진짜 그럼. 매력 있는 거라고 설득을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네. 그렇게 실제로 했었군요. 그럼요. 기획서를 네. 그림으로. 네, 독특하네. 그거를 상사가 본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네. 상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좋다 하자 이래서 너 시간이 많니? 뭐 이러지는 않았나요? 네, 그냥 그거를 하나의 아트웍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아트웍인데 거기 전하려는 그 기획의 핵심 메시지도 잘 담겨 있고. 네, 맞아요. 그러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 중에 새롭게 가슴 두근거려진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 네. 가장 최근의 일이어야 되나요? 네. 최근에 운동화 그 패션 브랜드 V사 아, 그래. 그 V사는 반스에서 VAM 네. S. 그 협업 요청이 왔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운동화 브랜드와 그림 그리는 작가랑 협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그림 그리는 거를 그 브랜드에서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린 거를? 네, 그러니까 제 그리는 과정. 아, 과정. 왜냐하면 그런 브랜드 특성 자체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지금 뭐 나이키라든지 다른 브랜드들보다 유독 그 브랜드가 조금 더 나가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 아티스트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내 이런 거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저의 그림 그렸었던 그런 것들이랑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밖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밖에서 약간 전지 사이즈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신발을 신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 구석에서 막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그런 게 익숙하진 않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저도 재밌을 것 같네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해보니까 많은 분들도 밖에서 막 신기해 하시고 저를 보시는 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러네. 기분도 관객이 너무 있는 좋고. 거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막 잘 그린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반응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뭘 그리는 건가요, 그럼? 그때 제가 그리고 싶었던 인물을 그렸어요. 네. 그 인물이 그 야외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야외에서 그린 거구나. 네네. 그렸을 때 어떤 두근거림이었던 건가요? 조금 더. 묘했던 감정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직접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게 상당한 긴장을 요구를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림을 잘 안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더 막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근거림이 뭐 생애에 어느 시기에 딱 한 번 온다. 이러면 너무 좀 슬프죠. 슬프잖아요. 네. 매번 우리가 두근거림을 좀 여러 번 경험하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텐데 최근에는 이런 두근거림이 네. 앞으로는 어떤 두근거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대화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좀 얻고 싶거든요. 근데 되게 아까 말씀 잠깐 하셨다시피 집에만 있고 조금 차분하고 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 같은데 네네. 좀 전혀 반대의 두근거림을 얘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지금 비대면으로 라이브 같은 걸 해서 직접 그림 그리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이랑은 왠지 되게 친한 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 옆에서는 그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비대면으로 만났던 오히려 이런 플랫폼으로 전환이 됐었던 게 저한테 되게 여러모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줬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앞으로의 두근거림이 뭐냐고 저에게도 묻는다면 우리 세바시 팬들을 만나는 거네요. 예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두근거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커뮤니티가 이게 그림 그리는 커뮤니티가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아, 좋죠. 우리가 뭐 네. 커뮤니티라고 해서 계속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여러 뭘 가지 하면서 말해야 되는 건데.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렇죠. 같이 이렇게 어느 특정 장소에서 그리면서 서로 그림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네, 특히 제가 이제 그런 그림 커뮤니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게 작은 낙서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보고 서로 자극을 받을 일이 많거든요. 그건 되게 못 그렸는데, 저 소재 너무 신선하다. 내 그림이랑 봤을 때 나는 너무 신선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너무 발달돼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계속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건강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그런 그림 커뮤니티에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뭐 만나지 못할 네, 테지만. 네, 지금은 몇 년째 못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런 커뮤니티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그냥 대화로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림은 기본적으로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림 좀 그려야 되고 안 그려도 되지만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잘 그리고 싶은 네. 욕구를 갖고 있는 네. 사람들. 자,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계획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본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과정은 어땠나요? 계획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계획 없이 뭐를 하지 않는 게 제 특성이기도 하고 성격. 사실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림의 매력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는 연필로 그렸는데 오늘은 목탄으로 그리자. 근데 그거를 그리면서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장점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즐거움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계획 없이 시작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뭐하러 계획을 세요? 계획도 아예 안 하면 더 엉망이 되니까. 돼버릴까 봐 그래서 큰 계획 정도는 꼭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계획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는 계획 없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본 적이 있냐라는 뜻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 가는 대로.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시작한 건가요? 네. 사실 그림을 시작 안 할 수도 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미대를 진학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디자이너의 길을 걷지 않았다든지 네. 그렇게 안 하게 될 계기가 있었다는 거는 미대를 안 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었다? 네. 근데 그때가 제일 무모한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나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삶에서 그걸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고 되게 무모하잖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그림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때는 꽤 오래전인데 그때만 해도 막 그림쟁이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굶어 죽는다. 네, 그때 제일 무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렇죠. 그건 분명히 마음이 네.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로 이제 나왔을 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경우가 또 있나요?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네. 간 거군요. 네,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차오른선 작가님의 네. 성격을 알겠어요. 집에 있고 계획이 되게 철저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왔네요. 왜냐면 신기하게도 제가 그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제가 되게 선망하던 디자인 회사가 있었었는데 거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라도 있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키지 않는데 혹은 마음에 안 드는데 했었던 결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 이직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맞아요. 제가 거기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이제 그림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잠시 벗어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좀 쌓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네, 그래서 해외로 가자. 서슴없이 저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고 간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녀왔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네, 먼 없이 또 그랬군요. 네. 해외에도. 예, 많은 시간을 즐기고 왔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림을 거의 안 그렸어요. 또 해외에 나와서 뭐 하셨어요? 그냥 말 그대로 즐기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네. 즐기기만 했군요. 네. 그거 이렇게 본 계획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하란 대로 그 회사에 갔고, 네, 마음이 하란 대로 또 외국에 나갔고, 네, 맞아요. 하란 대로 놀았고, 네, 또 돌아왔으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백수잖아요. 불러주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제가 뭐 네. 마음이 하란 대로 하려면은 좀 뭐 능력자이거나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아닌데 운이 좋거나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때가 마침 좋았어요. 때가 제가 딱 돌아왔었던 그 때가 이제 사람이 필요했었던 때여가지고 그때 이제 또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네,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갔다가 한참 지난 뒤에 또 마음이 시켜서 마음이 시켜서 사직서를 내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굳혔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작가로서 화가로서 네. 오늘날까지 온 거군요. 네. 그 3번 질문은 어쨌든 계획이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본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했던 일이 있나요? 이거니까. 네. 일생을 그렇게 마음 시키는 대로 하셨군요. 그래서 제 평생 진짜. 네, 마음이 드는 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잘 사신 분이죠. 그냥 잘 살았다. 네. 뭐 아직 젊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잘 살았다. 네. 이렇게밖에 행복하시죠. 네네. 정말 부럽네요. 네네. 자, 오늘 차오른선 작가님과 함께 이 인생 질문 5번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차오른선 작가님은 당연히 그림이고요. 네. 우연찮게도 저도 사실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참 부럽다. 네. 부럽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크게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두근거림을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의 두근거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인생 질문 5번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그 여러분들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추첨하여서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이 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답변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바시랜드 연필 하나로 담아내는 섬세함 인물화 드로잉이라는 제목의 과정을 만들어주신 우리 차오른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질문자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 인생질문 1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1300개의 세바시 강연 컨텐츠 중에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가 다시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각각의 3개의 질문씩 총 300개의 질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써주십시오.